파자 분석법의 핵심 포인트는 한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와 관련되는 파생되는 글자 10, 20, 30, 40자 글자를 40자를 순식간에 기억 저장하는 것이 이 학습의 목표가 되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파자 분석법의 위력에 대해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은 한자 사랑의 강의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 시중에 배포되고 있는 내용과 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껏 또는 일반 시중에서 보아왔던 한자 풀이법과 한자 사랑이 7천여자를 풀이하면서 남들이 잘 풀지 못하는 특히 상형 문자를 추상적으로 풀이하는 것과 한자 사랑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시 말해서 각골문에 의지하지 않고 2018년도의 현 시점에서 풀이하는 것을 잘 비교해 보시면은 역시 한자 사랑이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언덕부와 관련된 파자 한자 학습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좀 서두에서 지적했다시피 하나를 알면 10, 20, 30, 40자를 능가하는 파자 한자 학습의 핵심 포인트를 실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덕부와 관련된 파자 한자 학습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을 방자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모 방자죠. 모는 여기서 모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방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이 얘기입니다. 언덕에는 사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지지어서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막을 방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덕 아자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오를 가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할 때는 사람인 경우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덕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드니까 또는 발걸음 위치가 다르니까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언덕을 올라갈 때는 고개가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언덕 아자가 되겠습니다. 오를 갈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언덕 위로 올라갈 때도 몸이 끄덕끄덕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할 부자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줄부자입니다. 여기서는 준다는 의미보다도 의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가까이 할 부자가 쉬워집니다. 의지하다. 언덕에 마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위나 산 또는 고목나무, 그 기타 다른 어떤 식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은 식물 외에 바위와 유사한 것도 되겠고요.
네 번째, 항복할 항자입니다. 또는 떨어질 강자입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덕부 플러스 내릴 강자입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뭐합니까? 백기를 들고 항복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복할 항자도 되고 떨어질 강자도 됩니다. 이 자는 다섯 번째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거칠 간자입니다. 언덕이 거치는 곳, 언덕이 있다고 보죠. 거치면은 강이 있다, 흐르는 강이 있다고 보면,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언덕에서 더 지나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으로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정할 한, 막힐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원 또는 집 원자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완전할 완 또는 견고할 완자입니다. 언덕에 견고하게 지어야 될, 만들어야 할 것은 학교 또는 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집은 장기적 시설입니다. 후대에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보고 학교나 집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진칠진자입니다. 진을 치다, 군사들 진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수레 거자입니다. 언덕 위에다가 수레를 배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자, 언덕 위는 공격과 수비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죠. 노출이 안 됩니다. 수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공격과 수비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진을 어디에 친다? 언덕 위에다가 진을 친다. 이래서 진칠진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버릴 제자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덕부 플러스 뭐냐? 나머지여 또는 나여자죠. 언덕부 그 돼, 곡식을 대는 돼, 한 말, 두 말 있죠? 그 윗부분에 넘쳐 부는 의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더 갖다 넣어도 더 이상 사여지지 않죠. 그 부분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언덕 위로 넘치는 것은 나머지는 버린다. 그래서 버릴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죠. 아홉 번째, 베풀 진자입니다. 언덕부 플러스 동력 동입니다. 이때는 동력이라고 하는 선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해가 떠오르는 곳이 어떻습니까?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싹도 따뜻한 곳에서 먼저 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싹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벌려진다, 베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풀 진자입니다. 언덕의 동쪽 부분, 해 뜨는 부분에 새싹이 왕성하게 번진다, 버려진다, 너려진다, 번식한다,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버릴 진자입니다. 열 번째, 볕 양자가 되겠습니다. 언덕부 플러스 햇살량입니다. 언덕에 햇살이 떠오르고 있을 때는 볕이 좀 더 강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보다 많은 자료는
네이버 무료 카페명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으니 열공하시는 분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파자 분석법의 핵심 포인트는 이 언덕부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언덕부와 관련하여 파생되어지는 글자, 지금까지 10가지를 설명했죠. 그 이상으로 기억 저장한다. 다시 말해서 글자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파자 한자를 10개, 20개, 30개, 40개 힘들어 반복 학습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면 눈으로 기억 저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